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저는 바다가 없는 분지 대구에서 자란 탓으로 바다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제가 처음 본 바다는 중학교 2학년 때 본 포항 송도 앞바다였습니다. 언덕에 올라 해송 사이로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본 바다와 직접 제 눈으로 본 바다는 전혀 다른 바다였거든요. 그 이후부터 바다는 늘 그리워하는 풍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두에 닻을 내린 배들과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들과 멀리 하늘과 맞닿아 있는 수평선의 모습은 늘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회사 일로 강원도 고성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아침 바다로 나아갈 때 마치 한 마리 갈매기라도 된 듯 싶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고성항, 가까이 다가온 듯 하더니 어느새 다시 멀어진 섬들, 아침 햇살에 빛나다가 부서지는 파도 소리. 저는 어린애처럼 신이 나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를 떠난 지 1시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사방을 둘러보자 바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지요. 망망대해에서 통통배 하나에다 목숨을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그 감격스럽던 바다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이 아주 심하네요. 명태잡이 어부 김씨가 멀미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비로소 바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의 하나가 아니라 엄숙한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고성항으로 돌아오자 출항할 때와는 달리 일기탓으로 출항을 금지당한 배들이 항구에 묶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배들을 보자 역시 배는 바다로 나가야 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부도 그 배를 타고 고기를 건져 올려야 어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구는 배가 있어야 항구죠. 그런데 배가 항상 항구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정물화된 하나의 폐선에 불과하며 그 항구는 폐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다도 단순히 아름다운 서정의 바다만이 바다가 아니라 고기잡이 배들이 떠다니는 노동의 바다라야 진정 바다일 수 있습니다. 배는 실은 바다를 항해할 때보다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더 안전하지요. 그렇지만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배가 아닙니다. 항구를 장식하는 하나의 기물에 불과하겠죠. 아무리 작은 조각배일지라도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배이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한다면 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한 이상 항구에 정박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을 하면 항상 얻어왔던 것을 얻게 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마냥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 익숙한 것들이 독이 되고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영국의 해안 지방을 여행하다가 해변에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퍽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청정해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갈매기들이 왜 그렇게 죽어 있는지 궁금해 마침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사람은 여행객들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여름철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많이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그걸 맛있다고 자꾸 받아 먹어요. 그런데 그건 갈매기들에게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갈매기들이 사람이 던져주는 맛있는 것들을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자연에서 얻는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기다리다가 그만 저렇게 굶어 죽고 맙니다. 바닷속에 그 좋은 먹이를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언젠가 중국의 어느 서커스 공연장에서 밧줄 고개를 하는 한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직 밧줄 하나에 몸을 감고 그만 두 손을 놓아버릴 때는 그대로 떨어질까봐 아찔을 씁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지 않으면 밧줄 고개의 감동은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중 그네 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잡고 있는 그네줄을 놓지 않았다면 그 고개사는 다른 그네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고개사가 잡고 있는 줄을 놓지 않고 하나의 그네만 계속 탄다면 관객들이 재미없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공중 그네를 옮겨 타는 사내를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의 공중 그네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을 놓고 동시에 다른 그네로 옮겨 타야 할 순간에 언제나 두려워서 옮겨 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 없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패라고 여기는 것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감히 시도할 용기조차 갖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일시적인 패배에 너무나 쉽게 단념했다는 점입니다.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서해도 접시를 깨뜨릴까봐 아예 닦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아무것도 도전하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도전에서 오는 위험과 모험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만 하면 결국 최소화된 삶을 살고 말겠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틈이 나기를 기다려 한다면 끝내 그 일은 하기 힘이 듭니다. 나의 내일은 지금 내가 무엇을 열심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은 두 번째 인생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저도 늘 도전에서 오는 위험과 모험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최소화된 삶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부터는 제가 스스로 설정한 내 안의 경계를 마구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더 넓게 이렇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큰 그런 배움들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